평소에 하는 딴짓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계시는지, 또 그 대학원생분들 말고 교수분들도 취미가 제가 알기로는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그, 저희 학교만 해도 저희 학교 수학과 교수님 중에 SF 좋아하시는 분, SF 광팬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다른 과에도 제가 아는 분이, 뭐, 에반게리온이나 카우보이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막 좋아하시면서 막 이제 덕질하시는 분들 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어,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지만 나는 대학원생인걸?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약간 요즘의 어떤 고민 아닌 고민. 예. 얼마 안 걸렸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래도 디자인을 너무 대충 해가지고. 저 같은 일반인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딴지에 대해서, 물 좀 마시고 가도 네, 될까요? 그럼요. 예, 예. 프레이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긴 해요. 와, 그, 그 뭐야,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네. 만드는 게 약간 기아에서 따온 것 같고, 그러면 그 기아랑 내가 알고 있는 방정식 같은 거 어떻게 연결시키지? 약간 이런 고민에서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일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즐겁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뭐야 다른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이제 아침에 막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듣고 갔던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일립틱이다, 뭐 그다음에 뭐 싱귤러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약간 뭐 그래봐야 손톱의 때만큼이겠지만 뭔 말인지 조금 더 알게 돼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공장님께. 이제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공부를 다들 이제 하신 건가요? 여기 제각각이라 그렇군요. 수학원님은 직접 말씀하신 저는 일단 문과입니다. 그래서 아, 예, 이해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일단 수학원만 직접 말씀하신 저는 일단 수학과를 나왔고, 수학과 대학원 석사까지는 했는데, 너무 옛날이라 제가 학번이 98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옛날이라 많이 까먹은 상태고, 지금 저는 과외 하고 있거든요. 수학과에 하고 음,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어느 정도는 또, 너무 새로워서 너무 옛날에 했었던 거고, 해서 오늘 처음 알았었던 것도 있고 하는 정도입니다. 프레이점님도 저는 그 대학교에서 지금 서영대수랑 미적분 배웠는데, 그냥 뭐 여기 채널 같은 데에서도 그냥 기동량으로 이것저것 열심히 지어듣고 있는 중입니다. 게으른 쌤님은 수학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어, 일단 공대 출신이고요. 음, 공학을 전공했는데 물론 수업은 다 들었죠. 미적분학도 들었고 그다음에 뭐 선행대 수학도 듣고 다 들었는데 정말 정말 그러니까 공학도를 위한 계산을 하는 음, 수업들이었죠. 뭐 정말로 행렬 주어지고 뭐 아이겐벡터 구하시오 약간 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 뭐 기저의 존재성이라든가 뭐 실수의 완비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몰 아예 알지도 못했고, 제 공부할 때는. 그리고 연구를 할 때도 그걸 굳이 쓰는 사람을 제 근거리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약간 음. 그런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치 해석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매트랩 쓰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매스매틱스 뭐 이런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컴퓨터 쪽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이론 해가지고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 속도 같은 거 이제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야기 듣는데, 그 분야도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수학이란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분야가 많은데, 그런 분야도 좀 신기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떤 딴짓을 하고 네. 계신지 네, 말씀해 주세요. 요거 사실 그렇게 막 길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딴짓을 많이 하는 편인데, 공부 말고. 제가 이제 하는 게 게임 좋아하고요. 제가 최근에 한 카드 서바이벌 요 게임이 최근에 인터넷 방송에서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했고, 요 오른쪽에 있는 하프라이프 2가 저를 이제 저를 게임 인생에 빠뜨린 게임이고, 스카이림도 그래요. 스카이림도 이제 제가 거의 한 몇백 시간 해가지고 저를 게임 인생에 갈아 넣은 그런 거고, 요 산소미 포함도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한 게임인데, 공학 막 설계하시는 분이 이거 하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몇백 시간 했거든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막 기름을 그 유정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가열을 시켜가지고 뽑아내가지고 막 분리시키고 막 순도가 아니라 분리시키고 다시 냉각시키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이 쪼꼬미들이 복제 인간이에요. 얘네들이 무슨 행성에 떨어졌는데, 그 외행성에서 산소도 없어요. 산소도 없어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그 전기 분해한 산소를 마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지 설계하는 게임이고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제가 온라인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혼자 하는 게임 위주로 이제 즐기는 타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저를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네, 같이 즐기자고 해가지고 하기 시작했고, 바바이즈유 요거 퍼즐 게임인데, 요거 진짜 퍼즐 게임 좋아하시면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거는 이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요것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바바 이즈유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게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어, 혹시 네, 그 Don't Starve, 우리말로 하면 굶지 아, 마라는 네, 게임, 네, 저는 그걸 PC 게임 중에서는 그걸 조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음, 네,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옥시전 낫 인클 산소 미포함과 같은 네, 회사에서 만든 네, 맞습니다. 네, 네, 것이고 저는 사실 산소 미포함을 구매는 했으나 너무 어려워서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 해본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뭐 일단 PC 게임은 그렇고 콘솔 게임 사실 갖고 있는 콘솔이 닌텐도밖에 없어서 뭐 하지? 사실 젤다랑 마리오 말고는 딱히 열심히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콘솔이 없어요. 저도 콘솔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저도 젤다 야생의 숨결이랑 왕국의 동물 정말 하고 싶은데 저도 콘솔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최근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컴퓨터 2017년도부터 쓰던 게이밍 노트북이 고장을 나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안 켜집니다. 안 켜지는 상황, 부팅 디스크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안 켜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이게 MSI에서 샀는데 이 고치려면 외국에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게임을 요즘은 아이패드로만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데, 아무튼 이제 저는 산소미 포함이 좀 어렵긴 해요. 이게 학습 곡선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여러 단계로 이제 되어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어려운 게임인데, 저는 굶지만은 열심히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늑대 나오잖아요. 며칠 지나면 늑대한테 계속 물려 죽어가지고 항상 한 15일, 30일쯤에 불 뿜는 늑대랑 걔네들 맞닥뜨리고 거기까지 열심히 하고 접고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저는 굶지만은 열심히 못했는데, 최근에 또 친구들이 굶지마 투게더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열심히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꼽사리 껴서 하려고. 네. 네. 그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게임이 취미라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약간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 할 때는 게임이 몰입해서 하지만 게임 안 할 때는 게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게임이.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어, 그, 더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참는 게 습관이 된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막 무작정 이제 막 10시간, 20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게 그냥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무슨 훈련의 과정이 있었나요? 더 해야지 했대 그만하는 게? 어릴 때부터 보통은 부모님이 뭐, 제한을 두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 내지는 2시간 이렇게. 네. 하더라도 뭐 매일매일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수학엄마님 뭐 참고하실 말씀이나 코멘트 저번에 차에도 게임 이야기 하신 것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제 게임, 생각에는 요거는 시키지 마세요. 어느 거요? 시키지 마요. 네, 요거는 시키지 아, 마시고요. 네. 아니, 이미 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미 드셨군요. 네네네. 너무, 네. 이미 롤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애가 중3이거든요. 중3 남자아이가 아, 네. 있는데, 아무래도 제한을 안 두기는 힘들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음, 그러니까 좀 성인이 되고 나면은 본인 컨트롤이 좀 되고 그러겠지만서도, 이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때는 제한을 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는 제한은,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게 해요. 일요일에 하게 하는데, 일요일은 좀 충분하게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음, 아침에는 어디 갔다 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뭐 갔다 오면은 오후가 되거든요. 1시 정도?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한 10시까지? 그러면 굉장히 충분한 음,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롤을 하더라도 몇 판은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방학 때는 살짝 풀어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조금 할 거 좀 해놓고, 뭐, 저녁 시간에 한두 시간? 그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는데, 청소년 시기 때는 제한을 안 두면은 너무 빠져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습관 저는 형성에 있어서도 네, 네. 아니 게으른 쌤이 하실 말씀을 아, 아,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 게임을 하게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게임을 추천하기가 조금 그래서 네. 조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사실 그리고 그거, 네, 지금 네. PC가 안 된다고 하셔서 더더욱 얘기를 할까 말까 아, 조금 그렇긴 아이 한데 막 하셔도 돼요.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 하프라이프를 좋아하셨다면은 사실 포탈을 꼭 해보셔야 아, 당연히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포탈, 네, 제가 이제 하프라이프 다음으로 입문한 게임이 포탈이었고, 어, 네, 포탈 1, 2, 둘 다 정말 명작이죠. 네. 그, 프라임 109님 말씀하셨던 게, 아, 말씀하시려고, 네. 아니요. 저는 100시간을 해도 모자랄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홈런하고 싶으면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별거 아닌 얘기지. 그 게임 얘기하다 나인,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너무 알겠습니다. 심정이 달라지셨네. 그리고 또, 어, 이게, 네. 잠시만요. 고장이 좀 나가지고, 마우스가, 네. 덕질도 하는데요. 제가 SF를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시리즈 중 하나가 닥터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카우보이 비버, 이것도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어, 저랑 이제 같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 여기 포스텍의 지금 직원이신데,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많이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추천해 주셨던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어, 카우보이 비밥. 그리고 수성의 마녀, 최근에 이제 건담, 어, 그, 비우주세기 건담이죠. 수성의 마녀도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에반게리온, 이것도 옛날 영화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눈물을 마시는 새는 소설인데 요거는 이번에 게임으로 나오면서 그 컨셉 디자인을 이제 그림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그림 중 하나예요. 요거는 이영도 작가님의 이제 판타지 소설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굉장히 탄탄하고 SF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요거 소설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판타지스럽고 조금은 유치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요것도 굉장히 재밌어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SF도 굉장히 네. 아, 먼저 말씀을 끝내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 다 드렸어요. 네. 아, 네. 굉장히 재밌는 거를 네, 네, 네. 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슥슥슥 넘기다가 중간에 카우보이 비밥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네. 카우보이 비밥은 저는 몇 번을 봤는지 이제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우보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다시 볼 수 네,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DVD 빌려서 넷플릭스에서도 봤는데, 네. 몇 번을 봤는지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 이거 어떻게, 카우보이 비밥 98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에반게리온이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고, 아, 카우보이 비밥은 제 인생 애니메이션이고, 일본어 하나 모르는 제가 대사를 어느 정도 외우고 있을 정도의, 오, 제가 정말, 정말 어이없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애니메이션 뭐 볼까 추천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카우보이 비밥을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당장 찾아가지고 틀었어요. 틀었는데 처음에 오프닝이 이게 쫙 나가요. 1분 30초짜리. 오프닝이 딱 나가고 오프닝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소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그때 다른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만 듣고 왜 1화부터 안 보고 2화부터 봐?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해놓고 저도 놀랐어요. 말을 해놓고 잠깐만 아,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25년 전이죠, 이제. 98년이니까. 25년 작품인데, 정말,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 봤는데 보고 이과만 좋아하는 게 아닌지 검증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멈출 수 없나요? 본 두 분께 여쭤보는 걸 멈출 수 없나요? 아, 아니요, 어, 그렇지는 않다고 네.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기본적으로 옴니버스가, 세계관은 있지만, 한편 한편은 다 이렇게, 끝나는 스토리라서, 그러니까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끊어서 보실 수는 있고, 그러니까 뭔가, 뭐, 중간에 뭐 엄청난 떡밥을 던지고 끝나서 그 다음 화를 꼭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은데, 제가 98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 본 거는 아마 2000년 아니면 2001년 그때였지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좀 다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음, 음. 그런데 처음으로 유치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애니메이션이 저는 카우보이 비밥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보시면 아실 텐데 좀 어, 어른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그래야 되나? 네, 조금 그런 거라서 아무튼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걸 봅시다. 다음.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있는데, 예. 요거를 사실은 3년 된 것 같아요, 거의. 하고 있는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편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영상 그냥 통짜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영상을 막 1시간, 2시간짜리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많이 안 보셔가지고 조회수나 이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뭐 쇼트 같은 것도 찍어보고 좀 품을 들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영상 혹시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희 이 서바이벌 SF 키트 SF 리뷰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소설 뭐 장르 거의 다 안 가리고 저희가 해보고 리뷰하는 그 방송인데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다른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겉핥기식으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활자중독 제가 사실은 그렇게 이과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좀 문과 성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회학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막 이것저것 읽어보고 하거든요. 제가 뭐 과학 쪽도 좋아하지만 제가 과학 철학이나 과학 사회학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 그 과학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도 열심히 파고 있고요. 요분은 이제 임레 라카토슈라고 해가지고 그 수학의 증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증명이나 어떤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 연구를 하신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아휴 잠시만요.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스포가 돼버렸네요. 네, 저작 활동도 요즘 하고 있고 요즘 이제 열심히 SF 소설 같은 거 써봐가지고 공모전에 내려고 열심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 교수님은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딴짓하는 거 괜찮아.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SF 그 팟캐스트 하는 거를 제가 떤 우연한 기회로 국가 사업을 딴 적이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1년인가 그 방송을 돈 받으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학교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포스텍 수학과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포스텍 산업협력단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과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게 나는 딴짓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게 이제 뭐 이제 생활에 있어서도 뭐 건강한 거하고 관련이 돼 있고, 정신적인 건강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만나봤네요. 그냥 그래가지고, 헛소리 하나 하면 왠지 그런 데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요? 네?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나요? 네, 뭐 그렇게 나오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과연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실까요? 이 부분이 사실 그래서 제 방송에서 이렇게 왜냐면 이거 지도 교수님이 보시면은 좀 걱정이 공부 안 하고 저렇게나 많은 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좀 뭐라고 하실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이렇게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실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대학원생분들도 제가 사실 제 아는 대학원생 친구분들 중에서도 딴짓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일 특이했던 거는 악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클래식 피아노 하시는 분인데 사실 뭐 이렇게 그 말씀드려도 되는지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어, 상관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공적으로 다 공개가 된 거니까. 이분이 콩쿨도 나가가지고 우승도 하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피아노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본업은 석가대학원생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딴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과연, 어, 일과 평소에 하는 딴짓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계시는지, 또, 그, 대학원생분들 말고 교수분들도 취미가 제가 알기로는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저희 학교만 해도 저희 학교 수학과 교수님 중에 SF 좋아하시는 SF 광팬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다른 과에도 제가 아는 분이, 뭐, 에반게리온이나 카우보이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막 좋아하시면서 막 이제 덕질하시는 분들 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어,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지만 나는 대학원생인 걸,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약간 요즘의 어떤 고민 아닌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방송을 다른 대학원생분들이 만약 보신다면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제가 조언을 듣고 싶은 부분도 있고,
과연 내가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왜냐면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제가 공감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대학원생이면은 하루 종일 연구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게 본업이니까 아무래도 본업이고 네,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책상,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책상에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는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피곤해지기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 문제를 뇌 이쪽에 한쪽에 치워놓고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게임하다가 아 맞다 그러고 가서 풀고 뭐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저희 채널 음. 지기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봤거든요. 약간 그렇게도 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활동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제 저도 그걸 알거든요. 백그라운드 메모리를 쓴다고 저는 이제 스스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제가 하는 활동 중에 그 글 쓰는 게 이게 또 굉장히 백그라운드 메모리를 잡아먹는 활동이라고 느끼거든요. 최근에 제가 해보면서. 왜냐면은 이거는 그 어떤 씬을 쓸지 어떤 표현을 쓸지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좀 이제 하나가 나오고 그런 거라서 이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요즘 너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물론 연구에 백그라운드 메모리를 쓰는데 예, 뭔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아예 연구를 손대는 게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머리도 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병렬화 요즘, 해가지고 요즘 코어 맥북들은 늘려가지고 SSD 스왑도 하던데 제 머리도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대뇌의 일부분을 메모리처럼 좀 써서 백그라운드를 이거저거 돌리. 네. 야, 대단하십니다.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다른 뭐 너무 질문이나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대학원생 딴짓을 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 바로 지난 팟캐스트에서 제가 했던 말 때문에 굉장히 찔리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대학원생은 연습생 같은 것 신분이기 때문에 정진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해놓고 이 질문을 들으니까 굉장히 뜨끔하네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딴짓을 많이 했던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 이런 조건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연습생이지만 자기 할 일 잘하는 연습생이라면은 뭐 딴짓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네, 비굴한 답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좀 그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좀 결과를 먼저 보고 예를 들면 뭐 학위 취득이다 이거를 먼저 보고 그게 어떤 외길이라 내가 안 하는 방법은 없고 무조건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음, 걔가 오히려 반대로 부담을 일으켜서 일의 능률도 떨어뜨리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고 있으면서도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는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건강한 딴짓을 하되 뭐 어떤 성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으니까 예, 조정도 할 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일주일에 그렇죠. 내가 10시간을 연구에 투자하겠다 했는데 뭐 나오는 결과가 뭐 탐탁지 않으면 그걸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피드백 할 수 있으면은 뭐 감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책임은 못 져드립니다.
책임은 스스로 성인이니까. 네. 예, 선택은 자신의 자유고, 근데 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드백해서, 예, 내가 지금 음. 어디쯤 가고 있나, 물론 알기 어렵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뭐 코멘트,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면접 같은, 진짜 중요한 면접 같은 게 있는데, 예, 여기는 꼭 붙어야 돼. 막 이런 데는 오히려 망하고 오고, 그냥 아, 너무 높으니까는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그러고 마음 놓고 갔을 때 오히려 더 잘해가지고 그 더 높은 대학에 붙었다. 막 이런 사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라임백구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뭐 학위를 꼭 받아야 돼. 이거보다 지금은 되게 지금 하시는 공부를 즐겁게 즐기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 설명을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하시면은, 모든 것들 다 즐기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네요. 네. 아,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그 응원 한마디 전에 좀 신기한 거 찾았는데요. 네. 재밌는 거 찾았는데, 어, 그 페이스북 페이지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수학은 좋아하지만 너드는 아닙니다라는, 네. 제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2019년 8월에 쓰셨던 글을 제가 쉐어를 한 적이 있었네요.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제가 2019년, 이렇게 네. 팔로우를 했던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글의 내용은 수학에서 발생하는 직관과 이론의 충돌에 음,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때 직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론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쉽지 않은 철학적인, 뭐, 대부분 직관을 버리지만 때로는 직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냥 그랬던 좀 신기한 게 있어서 그냥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응원을 해주시죠. 제가 응원 드리면 될까요? 예. 저는 사실 오늘 나오신 공상님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원생 여러분에게 화이팅 하시라고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시기에 졸업하시길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것만 있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프레이저 님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네. 뭐, 딴짓하는 거는, 뭐, 딴짓만 하면 문제가 되는데, 딴짓만 하는 건 보통 아니다 보니까, 마음 놓고 딴짓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하시는 일 뭐든 다 잘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응원도 응원이지만 오늘 이렇게 좀 앞쪽에 준비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냥 제가 재밌어가지고 드리는 아, 말씀.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오늘 오신 이 그 공상님은 그 닉네임처럼 진짜 넓은 세계관을 갖고 계시지만 항상 1등의 자리를 수학에 양보하지 않는 약간 강철 멘탈인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진행을 하면서 이 정말 멘탈이 강한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정말 많은 배우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면서 진짜 소원 다 이루시고, 네, 어느 가는 데마다 행운이 가득하길 빌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